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on't worry, BFP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요즘에는 참 어렵다기보다는 참 박탈감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 시장에서 내가 저 잘 가는 종목들 중에 왜 내 종목은 안 가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언젠간 복이 있다. 준비된 자에게는 언젠간 수익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황주명하게 되면은 아시죠? 2차 전지, 메타버스. 이 어려운 장에서도 2차 전지는 가고 있죠. 또 메타버스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메타버스가 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슈퍼사이클을 올 것이다.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그 시장 여러분들 잘 준비된 자에게만 또다시 수익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샵 3772 있고요. 전화 023772-0263번 있습니다. 예, 문자와 전화와 문자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 2차 전지의 기류를 탈 건지, 혹은 메타버스의 기류를 탈 건지, 혹은 그 외에서 또 잔잔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정확한 진단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런 시간을 준비한 만큼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요.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은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전송해 주셔도 되는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공간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 또 관련된 부분들 또 정보 함께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샵 3772로 종목명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교재 2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장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지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 흐름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유는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 수익도 있겠지만 환차익도 있거든요.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큽니다. 주식은 수익을 볼 때 두 가지의 수익이 있습니다. 원화에 대한 달러, 그러니까 달러 트레이딩, 그 환율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 1차, 2차는 주식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이 그러다 보니까 대량 매도가 딱 지속되는 거예요. 왜? 그 국내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차익보다는 외국 투자가 들어올 때 달러의 차익이 더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오히려 좀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미국 증시는 상승하는데 국내 증시는 커플링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스가 쌍바닥 이후에 약세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달러 상승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불안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빅스는 빠지냐? 리스크가 아직은 좀 덜하다는 거죠. 근데 빅스는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 쌍바닥 이후에 약세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걸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빅스가 안 빠지냐면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 2차 전지 말고는 시장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2차 전지와 함께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몸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3대 상승 요소 뭡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IT,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근데 2차 전지는 자동차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는 IT잖아요. 이 두 개가 시장을 버텨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랬죠. 2차 전지와 메타버스는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랬죠. 이 슈퍼사이클 여러분들 놓치셔도 되겠냐고요. 잡으셔야 되죠. 특히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지금 뭐 윈터 얘기가 나왔죠. 즉 반도체 윈터가 나타났다.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차 전지 빠진다고 할 때 간다고 그랬고 시장 나쁘면 나쁘다고 그러고 제 시장 버틴다면 버틴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2차 전지 갔잖아요. 메타버스가 왜 혁신이냐면 IT 혁신인데 지금 인텔이 CPU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CPU 바꾸면 CPU랑 같이 다니는 게 누구예요? CPU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작업이라면 그 작업 속도가 많아지면 램은 책상이에요, 책상. 책상을 넓혀야 돼요.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지금 DDR5는 책상을 더 넓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DDR5가 또 혁신이 나오고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IT 관련된 기업들이 윈터가 아니라 썸머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도너리 V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좀 빠지긴 했어요. 3,146.76포인트에서 3,275.15포인트의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어차피 관련된 섹터에 대한 흐름들은 don't worry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주간 특징주 보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중에서 뭐가 움직였냐? 컨텐츠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컨텐츠들. 자, 제가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메타버스랑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공부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가장 많이 발로 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메타버스 2차 전지를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황주무의 베스트 스탁을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에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는 아마 제가 거의 최초로 해드리는 것 같은데 자, 4대 요소를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첫 번째 플랫폼. 플랫폼이 가야 됩니다.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이죠. 그다음에 이 플랫폼이라는 이 생태계 공간 안에서 IT 기술이 필요합니다. AR 기술, VR 기술, 그다음에 고사양 기술, 그다음에 DDR5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IT 기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구동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렇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이 간 겁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갔고 JYP 간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카카오가 간 거죠. 그다음에 지금 게임주도 일부러 눌려놓긴 했지만 게임주들도 결국은 이 컨텐츠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광고 기술이죠. 광고. 어쨌든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광고가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이 광고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메타버스 안에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가겠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0년 사이클이 왔어요,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사이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갔냐면 제가 그랬죠. 두 번째 섹터를 좀 보겠습니다. 글로벌 치과 의료기기 두각의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FDA 3상을, 임상 3상을 미국에서 통과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랬죠. 바늘에서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SK그룹주라고 말씀드렸고 SK그룹주도 가잖아요. 그거 말고는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실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FDA 임상 3상 통과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제약바이오에 제조업을 섞이면 말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에 제조업이 섞인 기업 3가지 말씀드렸죠. 아니, 3가지 스토 본다고 그랬죠. 바이오시밀러. 두 번째는 그 관련해서 의료기기, 글로벌 의료기기. 세 번째는 CMO.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 오늘 치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갔죠. 인간의 오복은 치아니까. 뭐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결국은 제가 코스모학이나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긴 했죠. 테이펙스, 뭐 NK전자 다 말씀드렸었는데 실적 기대감에 이제 순환매 상승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나왔죠. 제가 찍어드렸던 섹터에서 다 움직이잖아요. 늦었죠. 사실 치과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도 안 간다고 했지만 결국 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대 섹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해드리고 그 다음 주 똑같을걸요. 제 이야기는. 자, 3대 섹터 뭐예요? 메타버스,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의 제조업 입힌 거. 전 이걸로 10년 대세장세 종목들 산업 온다고 봅니다. 시장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섹터가 지속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베스트스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다음에는 또 그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D램이 어떻게 성장하고 D램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TOF 기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전일장 흐름을 살펴보고요. 봤고요. 전화번호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참여하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023772-0663번, 문자 샵 3772 게시판 이데일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신데 종목 매수가 비중, 종목명 매수가 비중 3대 요소 꼭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와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문자 먼저 좀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문자 보겠습니다. 자, 하이스틸 3,820원에 비중 20%입니다. 점점 손실이 되어가네요. 이제 굉장히 좀 슬픈 말씀으로 좀 보내주신 것 같은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스틸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 이제 스틸, 철강이죠, 철강. 예,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래 이제 한일철강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굉장히 철강 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볼 때 원자재 가격은 아직 도너리라고는 보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은 도너리라고 보고 있고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원자재가 워낙 괜찮다 보니까 철강 쪽이 괜찮다 보니까 1분기에만 벌써 27억 정도. 이 회사가 27억을 냈던 적이 없습니다. 27억 정도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 올해 뭐 곱하기 4를 한다도 1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스테이 같은 경우 지금 지금 시총 자본이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주가가 확 밀렸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일봉을 보게 되면은 고가 부근이 3,680원까지 기대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 금요일 이 종목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근데 철강주들 제가 볼 때 모멘텀 있어요. 근데 800억이면은 지금에서 25% 4,000원, 3,900원, 8,900원에 저는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은 한 800억 되면 또 내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800원에서 900원, 3,820원에 사셨으니까 3,900원에 약수익 먹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더 이상 추가하지 마시고요. 3,900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870원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900원의 전량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떤 광물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또 다양한 섹터들의 종목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하림지주 보겠습니다. 지주회사죠. 매수가 1,500원, 비중 10%. 걱정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해주셨네요. 참 할인그룹주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브랜드의 력이 얼마나 뛰어난 게 중요한 거냐라고 보시면 되는 게 하림은 이제 우리가 닭고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지주사가 이제 하림지주고 닭고기 가공 브랜드에서 뭐 1위죠. 뭐 닭고기 하면 하림. 이게 딱 브랜드가 딱 잡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계열화 시스템을 통해 굉장히 지금 잘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관련된 뭐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두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유통 물량이 많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 로직적으로 좋고요. 자, 이번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달에 1분기죠.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올해 아마 작년도의 실적을 퍼포먼스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럼 4,000억 정도가 됐을 때 시총이 지금 8,900억 정도라면은 사실 지주사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만 뺀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평가돼 있는 건 맞습니다. 자, 하림지주도 1조 이상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브랜드 가치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10%라고 하면은 한 4,500원. 근데 그 자리가 이제 뭐냐면 1조가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시총이 1조 되면 부담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눌리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11,000원 부근에서 박스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11,000원에서 박스권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절 라인을 좀 체크해드린다고 하면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300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손절 라인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9,000원 말씀드리겠는데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11,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림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좀 체킹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PHA라는 종목 많이 주셨네요. PHA. 자, PHA 11,950원 비중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교재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PHA 자동차 자체용 이제 그 신품인데 제가 이 부분을 재무제표 때문에 잠시 켰습니다. 자, 재무제표가 영업이익이 82억이에요. 3월 달에만.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 사상 최대 나오는 거거든요. 그 8사 30이면 300억 정도. 한 200억 이상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자, 지금 자본이 6천억인데 시총이 낮아요. 이건 뭐냐? 저평가주예요. 저평가주.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쨌든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슈퍼사이클 한번 맞았기 때문에 시총 3천억까지는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30%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정고점까지 가게 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비중을 좀 근데 비중이 작으시니까 한 13,000원 전량 매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 13,0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9,700원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종목 좋으니까 13,000원까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도 많이 주시고 계셔가지고 전화 한번 연결 같이 해보도록 하겠는데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원방테크 네.
54,800원에 작년 12월에 샀다가 네. 계속 하염없이 빠져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무슨 무중방패를 하면서 상한가를 두 번을 치는데 네. 이거를 이게 무슨 음악 그것도 그때는 이게 반응을 안 했었거든요. 음악병실 같은 거 작년 네네. 12월 때 그때도. 근데 이게 음악병실 때문에 가는 건지 무중 때문에 가는 건지. 근데 그건 둘째치고 제가 이 무중을 받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 어떻게 할지 포지션을 몰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4,000? 비중은요? 54,800원이에요. 비중은 얼마 정도의 전체 비중? 10%요. 10% 갖고 계세요? 네, 네. 54,800원의 비중 10% 그리고 원망테크 갖고 계시는데 원망테크 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죠. 근데 종목 자체가 좀 많이 안 갔습니다. 저도 한 작년부터 이제 1월, 2월, 3월 계속 이 종목 바닥에서 이상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첫 번째 모멘텀은 무엇이냐면 일단 이 원망테크 같은 경우가 그 응압병실이라고 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었고요. 그래서 재료가 좀 특이하다라고 봤는데 두 번째 이제 엮여 있었던 게 뭐냐면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공정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검사 장비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2차 전지랑도 사실 엮여 있었어요. 그 세 번째 이제 관련된 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건데 무상증자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가는 건데 사실 이게 최대 주주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별로 없었어요. 시총은 낮은데 유통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건 1,000억 밑에서는 매수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1,000억 근처에서 한번 제가 매수 포지션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상한가가 두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얼떨떨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2,430억인데 다음 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 개장을 하게 되면 조금만 상승하면 3,000억이 됩니다. 근데 3,000억부터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봤던 가격들도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였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한번 목표가를 7, 8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맥시멈.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무중을 받는 것도 무중을 받으면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월요일 날 무중을 받는 것도 좋지만 반 정도는 정리하시자. 왜? 무증 받는 만큼 미리 정리해 놓으면은 좀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긴 하겠는데 이제부터 7, 8만 원 구간부터 상승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50% 반은 매도하시고 반만 무증 받아가신 전략 하겠고요. 만약에 내가 그냥 무증 필요 없이 정리하겠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왜? 더 상승하기는 좀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 전략 매도 의견 혹은 반만 매도하시고 반은 무증 받는 의견 두 가지 전략 드리겠는데 좀 내가 종목적으로 좀 급하시다고 하면 전략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또 올라갔다가 눌림을 기다렸다가 다시 재반등을 해서 뭐 9만 원까지 가져가시겠다고 했을 경우는 무증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략 정리 좀 되셨나요? 아유,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또 원망테크는 진짜 원망테크하면 황주명이죠. 원망테크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제가 바닥에서부터 계속 이 종목 이상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빚을 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종목, 스토리가 있는 종목은 갑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거, 분석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K 하이닉스고요. 네. 122,100원이고 17%요. 122,100원 비중 70%. 17%. 아, 죄송합니다. 17%. SK하이닉스 네네.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니, 좀 오래전에 지금 사놨었는데 네. 그때 좀 고가로 샀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인가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가격이 됐는데요. 네네네. 처음에 살 때는 133,500원에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이번에 추가 매수하는 바람에 아, 비중이 좀 늘고. 예,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한 다음에 바로 그냥 하루에 뭐 7,000원, 5,000원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SK하이닉스가 빠진 이유가요. 그 리포트가 나와서 그래요. 윈터 반도체의 D램 가격 인하 우려감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우려감이 든다. 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삼성전자 네네.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지금 또 새로운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윈터, 노 윈터. 그러니까 겨울이 오지 않을 거다. 오히려 약간의 가을 정도가 오다가 다시 썸머로 바뀔 거다라는 또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네. 그중에 이제 1위,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지금 새로운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세계관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고사양, 어떤 그리고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IT 반도체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5G랑 6G 투자를 코로나라는 핑계로 투자가 안 된 것 같지만 내년도엔 다시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은 지속적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DDR5 7년 만에 변화입니다. D램이라는 것은 우리의 책상마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CPU의 성능이 인텔 쪽에서 올려버리다 보니까 책상의 넓이를 넓혀야 돼요. 그럼 넓히려면 결국은 D램의 최강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D램에 대한 사업들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결국은 DDR5가 되는 거고요. 그 관련된 모멘텀도 남아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려고 하는데 혹은 뉴스가 지금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미리 좀 선반영돼서 다시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 이제 SK는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100조부터는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쭉 보시게 되면 그 방송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 구간들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리스크 구간이 어디냐? SK하이닉스 지금 73조입니다. 그럼 73에 21, 74, 28. 약 30에서 40% 구간. 딱 거기가 14만 원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100조라는 말 구간이 있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조심하세요. 500조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SK하이닉스는 100조의 말 구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90조에서 90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90조라고 하면은 73, 21이면 94조고요. 7, 24, 한 25% 상승하게 되면은 그게 9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12만 5천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12만 2,100원에 사셨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90조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왜? 윈터가 아니다. 가을 정도 오다가 다시 썸머로 갈 거다. 그러면 12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고요.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자 지금 70조 밑에서는 매력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면 70조 밑이라면 5% 따진 자리 안 내려올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 내려온다면 그러면 9만 5천 원 밑에 3%더 담으셔서 12만 5천 원의 전략 정리하는 의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네네. 아주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IT 분석이랑 전기차 분석, 메타버스 분석, 그리고 그 제약바이오의 제조업은 제가 거의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뭐 넘버원이다 해도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인바이오요. 네. 11,700원이 26%요. 제가 만이요? 11,700원에 26%요. 11,700원의 비중 20%. 진바이오텍이요? 26%예요. 26%. 네, 제가 제대로 전화를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11,700원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좀 매수가 되신 것 같은데. 인바이오. 네, 종목 제가 네. 잘못 들었습니다. 자, 인바이오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비루의 무농약에 네. 지금 그 살균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요. 네, 종목은 좋습니다. 저도 이 종목 같은 네. 경우는 Don't worry, be happy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벌써 올해 1분기 때만 해도 이게 1분기 좀 실적이 잘 나오긴 하는데 46억 정도 영업이익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 올해 100억 이상의 전 실적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시총이 1,190억이니까 지금 자리부터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아직 길들여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상장을 하고 길들여져야 되는 타이밍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6개월 정도는 보호회수 기간이 이런 물량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파는 구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주는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상장한 지 한 8개월 정도에 이제 접어들거든요. 그거는 이제는 조금 이제 다듬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자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일단 들어왔던 13,000원에서 16,000원 부근에 악성 매물들이 쉽게 소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12,000원대, 13,000원대만 가면은 주가가 계속 이전에 물려있던 혹은 이전부터 좀 수익을 봤던 사람들이 매도라는 구간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는 롱텀으로 좋습니다. 롱텀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 구간에서는 시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회비용을 날려야 되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12,800원에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12,800원이에요. 네, 13,000원이니까 우리 200원은 까치밥 주겠습니다. 12,800원 목표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9,800원 드리는데 회사 좋습니다. 회사는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2,800원의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갈까요? 12,800원은 오래 안 갈 것 같습니다. 다만 16,000원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그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은 도너리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또 다음 시청자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이수학 이수학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3,400원에 5%요. 13,400원에 5%. 네, 이 종목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질문 주셨고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접근하셨습니까? 실적이 요번에 보니까 많이 올라가갖고 13,400원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뭐 지금 뭐 약간의 그 행보 중이고 네. 그리고 주봉을 보니까 유보율하고 네. 부채 비율을 보니까 별로 뭐 좀 유보율 관계하고 부채 비율이 조금 안정적인 그렇더라고요. 재무 구조를 보여서 안정적인 것보다 조금 높은 게 아닌가 싶어요. 부채 비율이 좀 높죠, 그죠? 부채 비율 자체가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높으니까 화학주다 보니까 한 200% 이상 되고 있네요. 유보율 같은 네. 경우는 한 118%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조금 실적이 삐끗하면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 때문에 질문 주신 거죠. 예. 자,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 이제 화학주들이 좀 어떤 슈퍼사이클을 한번 맞았습니다. 효성화학이 필두로 돼가지고 관련된 섹터들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화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합성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의약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그 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mRNA에 관련된 의학 관련된 또 약품에 대한 부분들 두각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주가 좀 상승을 했고요. 자,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실적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는 이번 연도에 작년도에 적자 327억이었다가 1분기 때 턴어라운드 하면서 영업이익을 최고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134억의 영업이익을 좀 보여줬고요.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면 한 400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총이 3,560억이다 보니까 이 부분과 그다음에 앞으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저울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한 4천억 정도가 되면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이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럼 4천억 기준으로 이 종목을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의 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30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4,500원 정도, 14,500원 정도의 상승 흐름이 저항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14,500원에는 전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봉으로 지금 말씀해 주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게 주봉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 종목은 11,000원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1,000원 매수 부근 14,000원, 14,000원에서 14,500원 매도, 11,000원 매수, 14,000원에서 14,500원 매도는 이런 박스 매매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11,000원 부근이 특이 사항으로 뭐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 사항으로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11,000원에서는 비중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략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1,000원, 14,500원에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전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매수가 얼마예요? 매도가 얼마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로직들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더 궁금한 사항들도 많이 문의가 있으실 텐데요. 언제든지 저희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자 샵 3717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 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참고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목소리 딱 시원하시네요. 예, 네, 예. 왠지 종목도 시원하실 것 같은데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자이언트 스텝 9만 원에 30%요. 자이언트 스텝 9만 원에 30%. 이 종목 들어가게 되면 예.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제 메타버스가 하도 이제 앞으로는 주를 저기 할 것 같아가지고.
그쵸. 지금 메타버스의 뭐 좋을 것 대장이니까. 같아가지고. 예. 예. 자이언트 스텝 최고 난이도 종목이 나왔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 정말 좋습니다. 네이버가 2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기계, 특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움직임, 핵심 사항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게 좀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련된 섹터 중에서는 가장 좀 강한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광고 VFX랑 그다음에 VFX 및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AI 기반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메타버스에 가장 필요한 IP라든지 솔루션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매출액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회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열풍이긴 하죠. 자, 매출액을 보게 되면 사실 작년도에 200억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올해도 300억 정도 기대가 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자본이 297억 3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요.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40배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매출액 대비 40배면 거의 제약바이오급입니다. 제약바이오 가장 꿈과 많은 흐름이 거의 지금 이 종목에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리는 좀 너무 미래 가치가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사실 이 적정 주가는 나중에 1조 5천억 정도 갈 수 있어요. 사실 제약바이오만큼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좀 적정 주가에 대한 계산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드리면 자, 자이언트 스텝이 종목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자, 8천억이면 제가 볼 때 1조 부근에서 다시 저항을 만날 것 같아요. 1조 부근이라고 하면은 8, 26, 9조 6천억 20%면은 거의 이제 1조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9만 한 5, 6천 원. 9만 5, 6천 원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언제 매수하면 좋냐? 6만 원 근처 왔을 때 매수해서 9만 한 4천 원에 매도. 6만 원 근처에 와서 매수해서 나중에 뭐 이게 20만 원이 갈 수도 있지만 요 구간 안에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종목은 베스트다. 하지만 미리 선반영되었다라고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9만 6천 원 제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추가 매수가는 6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결되셨나요? 저기는 한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까지? 이거는 언제든지 지금 가상화폐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예. 봤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바람이 불게 된다면 뭐 짧은 기간 안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좀 잘 빠져나오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황금 주식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그 폭도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명쾌한 타이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명쾌한 타이밍에 굳이 뭐 이렇게 딱 사자마자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샀을 때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얼마까지 갈 수 있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놓치지 않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페스 아크 52,000원에 10%입니다. 네페스 아크 네. 52,000원에 비중 10%. 이 종목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제가 이거 주식에 아주 이제 초보가 돼가지고 이제 지인의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상담드렸습니다. 네, 사실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인분께서도 좋아서 아마 추천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그 주가가 좀 안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네페스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부문 관련된 종목이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양에 대해서 테스트 물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확보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무리수가 없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도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49억 정도. 그 다음에 그 매출액이나 자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좀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실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 시총이 6천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그 6천억의 저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6천억만 넘어가면 한 번 이렇게 내려와요. 1조를 도전하기 위해서 쭉 달리다가 6천억이 딱 가요. 그러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한 번 확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6천억에서 5천억이 또 박스권 만들어서 내용이 좋으면 이제 1조를 도전하는 거고요. 내용이 좀 나쁘면 다시 3, 4천억까지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뭐 네페스 시리즈 중에서도 좋은 종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 이상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잖아요. 윈터 리포트. 저는 그걸 이상한 리포트라고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내려왔다가 시장 아래꼬리 쫙 잡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5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5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을 두면 한 번은 좀 싸게 사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52,000원에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46,000원 정도에 재매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52,000원이 자꾸 저항이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도하신 전략, 그다음에 46,000원에 다시 매수하셔서 다시 6만 원까지 가져가신 전략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전략 드리겠습니다. 52,000원에는 전략 매도, 다시 종목이 다 내려오면 46,000원에 매수, 그다음에 좀 시간을 가지고 6만 원 전략 매도 의견. 네,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자님들의 언제나 좋은 수익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카카오 15만 8천 원에 50%입니다. 카카오 15만 8천 원에 50%. 카카오 뭐 네네.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하도 좋고 뭐 앞으로 4차 뭐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좋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삼성전자와 예전에 LG전자의 전쟁이 아니고 삼성전자, 현대차의 전쟁이 아닙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모든 플랫폼을 다 완성했습니다. 먼저. 근데 네이버는 그중에서 메타버스라는 제페토라는 그 강력한 공간을 가졌고 카카오는 NFT와 업비트라는 강력한 어떠한 가상화폐와 그다음에 NFT, non-fungible 토큰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만들어냈습니다. 생태계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 갑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도.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할 건데 자, 이제 카카오가 새로운 도전, 100조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지금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은 65조인데 자, 지금 100조를 갈 수 있을까 없으라 했을 때 100조를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지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00조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한 3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 자리가 20만 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전 고점인 17에서 8만 원 정도 구간은 분명한 저항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 주가 턴어라운드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17만 원까지 턴어라운드 상승 기대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도 생태계가 좋고요.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일단 17만 원 드리고요. 다만 20만 원은 부담스럽다. 17만 원 1차 목표가, 19만 원 2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2만 원 드리겠는데 굳이 뭐 12만 원까지 뭐 손절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한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50%다 보니까 목표가 위주로만 일단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꼭 좋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종목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문자 하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주 나왔네요. 오랜만에. 대한제당 후 6,000원 30% 지금 손실이 너무 큰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좀 말씀해 주셨네요. 대한제당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우선주들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우선주 중에서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우선주 1, 우선주 2, 우선주 3 뭐냐? 그냥 우선주 처음 만들면 우선주고요. 두 번째 우선주 만들면 2입니다. 이제 해결되셨죠? 자, 대한제당 우선주 같은 경우 이제 그 갭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이거는 강제로 좀 당긴 그림이 보여서 이거 다시 들어갔으면 안 되는 종목인데 6,000원. 높으신데요. 제가 볼 때 대한제당 본주가 지금 2,900, 3,000원이거든요. 본주랑 지금 키 맞추기 들어간 거예요, 우선주가. 그럼 3,400원이면 3,000원 언저리에서 지금 이제 저점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부분이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 3,000원에 3,500원은 하겠는데 6,000원까지 가는 건 좀 다소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5,000원, 4,500원에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전략 매도 의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3,000원, 3,500원 정도에서는 지지대다. 3,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 라인은 드리겠는데 4,500원 전략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좀 많은 이야기들 드렸는데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QR코드와 문자 샵 3771을 통해서 또 노란통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강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일요일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AS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노 신소재 말씀드렸잖아요. 탄소 나노튜브 CNT 도전체.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에 안건 종목이 나노 신소재나 코스모학 같은 거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 갔고요. 그다음에 미넨지도 말씀드렸는데 미넨지라는 종목도 돈으로리 BFP 굉장히 좀 잘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은 좀 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롯데정보통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자,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룹 SI 수주를 했고요. 대규모 디지털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세븐일레븐이든 이런 무인 자동화 편의점을 지금 오픈하고 있고 롯데그룹의 IT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R 기업인 비전 VI를 인수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관련 섹터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48,800원 드리겠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굉장히 좋은데 최대 주주가 CJ ENM이랑 네이버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주주를 확보하고 있죠. 특히 네이버가 자이언트 스텝에도 들어가 있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에도 있습니다.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 네. 자, 하반기 제작 편성 확대가 되고 있고 해외 러브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제페토의 아이템을 발매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 드라마 IP 기반의 NFT를 발행했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NFT라는 게 빈센조일 겁니다. 빈센조라는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NFT를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6,000원 높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96,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잡았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방송 좀 이따가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새롭게 개화돼 있고 10년 먹거리가 나왔습니다. 자, 메타버스, 2차 전지 많이 갔죠. 메타버스와 2차 전지,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시장에 빠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만 더 보고 싶으면 제약바이오의 제조,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월봉수가 투자법 2차 전지 응급제 적용까지 해서 2차 전지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강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월봉수급 투자법 월봉 대규모 수급을 주목하자 상장 주식수 이상 발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시세 흐름에서는 월봉을 보는 겁니다. 자, 전월 대비 30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보는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20거래일 동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뭔가 why not?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대규모 수급 발생은 본격적으로 상승 준비를 예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시 2개월 정도 조정 후 상승 혹은 본격 상승을 구분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월봉에서 대규모 수급이 터졌는데 이게 진짜 펀더멘탈이 좋다. 그 종목은 이제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단 월봉 수급 매법은 종목의 실적 모멘텀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응급제 한번 강의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부분만 딱딱딱 말씀드릴게요. 흑연을 응급제를 쓰고 있는데 흑연만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흑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천연만 쓰면 좀 약하니까 인조흑연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포스코케미칼이 갔던 이유가 천연염과 인조경 관련된 종목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포스코케미칼은 아프리카의 흑연 광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제 대장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이런 스토리들은 황규명의 베스트탁과 이데일리 TV에서만 방송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흑연만 쓰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좀 생겼어. 그래서 거기다 뭘 덮였어요? 실리콘을 덮은 거예요, 실리콘. 실리콘을 덮어가지고 그 실리콘 화학물입니다. 실리콘도 잘 벌어지니까. 그 실리콘 화학물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 움직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을 팽창과 폭발이 있으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게 CNT 도전제죠. CNT 도전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나노신소재잖아요. 자, 근데 실리콘을 산화물로 감싸는 기술이 있어요. 그 감싸는 기술이 뭐였어요? LG화학이나 대주전자가 진행하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도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코팅 배합하는 기술이 더 나아가서 한솔케미칼이나 MK전자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전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나오는데 전고체는 아직 먼 이야기. 전고체는 아직 먼 이야기예요. 자, 근데 SK머티리얼즈도 이제 흑연과 실리콘 응급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자, 이녹스도 TRS를 편입했습니다. TRS 편입했다는 얘기는 뭐죠? 결국은 미세 실리콘 파우더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애경유화. 아까 그 유화 관련된 종목들, 석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히려 애경유화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응급제 생산 공장을 착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겠습니다. 뭐 솔루첨단 소재는 유럽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메타버스도 이렇게 될 거예요. 메타버스도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이런 시세가 나올 겁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의 천연흑연과 인조흑연 얘기 나오면서 여기서 대규모 수급이 월봉상에서 나옵니다. 그 월봉이에요. 월봉상에 대규모 수급이 빡 나오고 나서 나 이제 시작이야. 슈퍼사이클의 대장이 될 거야 라고 예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인 거고. 자, 나노신소재도 제가 이제 이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월봉에서 이제 시그널 나온 거예요. 나도 이제 2차 전지에 편승할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월봉 대규모 수급 300% 이상의 수급에서 나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도 다시 월봉에서 대규모 수급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자리부터 몇 배 간다? 5배, 10배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스코 케미칼이 여기서 지금 월봉 수급에서 2만 원, 4만 원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대규모 수급 나오고 나서 10배 갔죠. 20만 원. 제가 포스코 케미칼 20만 원까지 간다는 상승을 여기서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나노신소재도 지금 2만 원부터 시작했으면 이게 과연 5배 갈 거냐, 10배 갈 거냐. 근데 힘이 약하면 내가 작은 종목이면 5배 10만 원을 가는 거고 힘이 세면 20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월봉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대주전자 재료. 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가 자 10,000원에서 15,000원, 15,000원 정도니까 5배 6만 원 갔잖아요. 아, 슈퍼사이클은 월봉 대규모 수급에서 5배에서 10배 간다. 이런 내 종목 안 가는데 안 가면 어때요? 한 달 정도. 어차피 5배, 10배 어디서 이런 수익이 납니까? 차트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나서 슈퍼사이클로 가는 건데 이걸 하루하루 보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다, 차트를. 이해 가셨죠? 자, 한솔케미칼. 제가 한솔케미칼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 방송에서. 한솔케미칼은 간다 해도 에이, 이런 종목이 갔잖아요. 자, 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0만 원에서 지금 이제 28만 6천 원인데 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슈퍼사이클인 거예요. 이 슈퍼사이클에서 짧게 단타로 해서 이렇게 수익 나냐? 절대 안 납니다. 이게 뭐예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될 이유입니다. SK머티리얼즈 마찬가지고 뭐 이녹스도 지금 마찬가지. 이녹스도 지금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이녹스는 자회사회 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자, 어떻게 되냐? 2배, 3배, 5배, 10배. 슈퍼사이클은 월봉에서 5배 갑니다. 그리고 10배 갑니다. Don't worry, BFP.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부동산만큼 수익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부동산만 좋은 게 아닙니다. 주식도 슈퍼사이클에 엮여 있으면 5배, 10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황금 주식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하단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 QR코드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제가 매주 일요일 8시부터 9시까지죠. 지금 급등한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름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든든한 수익을 응원합니다. 든든한 수익은요, 딱 2가지만 기억합시다. 황금 주식, 메타버스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마지막 명캔 타이밍. 여러분들 수익 보십시오. 감사합니다.